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백신 뉴스가 또 나왔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승세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럽이 만기 효과일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시장이 갈 만큼 가서 이제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뜻일까요? 오늘은 인트로를 좀 짧게 하고 바로 아시아 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미국 시장 주봉을 종가 고가로 근접해서 마감한다. 즉 금요일날 마감이 고가로 끝낸다고 하면 아시아 세션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상승이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침 시간, 한국의 아침 시간 8시에 새로운 한 주의 전산장이 오픈함과 동시에 갭상승 출발하더니 바로 위로 강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0.7% 정도로 달렸고 그 뒤로는 빠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선물 시가갭이 얼마나 나올까 굉장히 두근두근 했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포인트도 안 돼서 3포인트도 못 되는 그런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시가 이후에는 1포인트 넘게 아래로 빠르게 내리깠죠. 마찬가지로 옵션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콜옵션이요. 근데 이럴 때 그럼 빠르게 판단해야 될 게 정말 다 와서 그래서 선물을 갭상승했을 때 때렸을까? 아니면 이 콜감마를 살리려는 것이 두려운 시장 참여자가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은 콜옵션을 싸게 잡으려면 선물을 내리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물을 깐 건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럴 때 두 가지 봐야 됩니다. 먼저 현물 대형주가 강세 분위기가 존재한지 보고 그 다음으로는 선물이 5분 내에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풋옵션 하락에 비해서 콜옵션이 반등한 그 탄력이 더 강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오늘은 둘 다 조건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콜옵션을 싸게 환매하기 위한 억지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고 빠르게 델타 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보면 돼요. 현물 대형주가 강세냐, 그리고 파생 상품에서 환매되는 그 탄력도 강한지 그 두 가지를 보자는 겁니다. 결국 첫 5분을 위로 돌렸고요. 그 뒤로 이제 급등 패턴이 나오면서 11시 이후에는 콜옵션 내재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이 콜옵션 환매까지 나왔죠. 주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증권, 금융업 이런 것들이 뜨면서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매매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어요. 처음에야 바스켓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후 12시 이후에는 비차익으로 매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꺾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장을 컨트롤하면서 선물을 위해서 버텼죠. 근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 현선물 동반 매수의 흐름도 이 정도면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이 선물 매수, 콜 매도에 풋 대량 매도의 완전 상방 델타를 2거래일 연속으로 포지션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 개인은 참 대단한 성공을 거뒀죠. 물론 생각보다 풋옵션 죽는 게 얼마 되지 않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해지 풋 매수에 대한 그 거래 상대방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찝찝합니다. 기관은 주식 매도, 선물 매도, 콜 매도에 풋 매수에 주식 선물 매도까지 완전 풀 하방 포지션인데 이것은 그냥 일부 개인의 그 인버스나 곧버스 매수에 대한 해지로 보이는 정도지 기관이 적극적인 숏포지션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있었던 경제 지표는 중국이 10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있었는데 모두 컨센서스 대비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그닥 영향 없었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빠르게 또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유럽 주가지수 옵션 만기일이죠. 이 메신저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로는 닥스 옵션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 달 전에 닥스 옵션이 10포인트 하던 게 지난번 이 파이자 백신 발표와 함께 500포인트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전산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었죠. 근데 자세한 얘기는 또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옵션 고평가가 꽤 오래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정석대로라면 사실 오늘 유럽 시장은 무슨 이유가 됐던 큰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강세와 함께 유럽 지수도 올라서 출발은 했지만 유럽 본장 시작하고 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전일 마감까지 밀어버립니다.
물론 그 뒤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 적당한 반등 뒤에는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이 고평가된 옵션을 가라앉히려는 흐름이 있었죠. 하여간 이 옵션 만기가 뭐길래. 다행히 유럽 세션 점심 무렵에 이 모더나의 백신 임상이 아주 잘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1%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참 이것도 이 문제인 게 백신 약발이 너무 약했어요. 이 내용은 파이자보다 더 좋은 백신인데 시장이 백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약발은 훨씬 약하다. 이러면 기대는 점점 높아져가고 시장 반영은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백신도 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발표 시에 나스닥 약세, 다우 강세, 러셀 폭등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정작 미국 본장 때는 결국엔 나스닥도 올라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백신에 대한 어떤 약발도 시장에서는 더 이상 안 먹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 시작 전이 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제조업 지수는 6.3으로 아주 나쁘게 나왔는데 또 백신 뉴스에 묻혀서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들어갑니다. 미국은 장 시작 이후 지수가 모두 매도가 나왔는데요. S&P 나스닥 할 것 없이 조정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이 조정 폭은 작았습니다. 속도는 굉장히 빠르는데 조정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럽 마감과 함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도 마감하고 나서는 또 상승폭을 또 다시 줄였죠. 그래서 장중에 저점을 2번 찍었고 그나마 다행인 게 막판에 또 매수세가 와서 당겨놨다는 것, 그 정도인데요. 일중 캔들로는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시장 자체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영소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가진 채 마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 오늘 밤은 무조건 아주 강한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기간 조정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별 종목 보면 기술주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78%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상승을 계속하면서 정고점을 터치를 했죠. 근데 이게 SK하이닉스,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금융주도 3%대 상승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 국채는 이 최근이 급등락이 부담스러웠던지 오늘은 좀 차분한 흐름이었습니다.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는 또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는 맞는데 조금 그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유럽은 만기주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이제는 백신 재료가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름을 보면 유럽 세션에서 강세를 보이다가 미국 현물 시장에서 또 해저들한테 얻어맞았죠. 그래도 41달러 이상에서 마감하는 그런 양복이 나왔고요. 구리는 LME 세션에서 톤당 7,100달러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천연가스는 좀 어처구니 없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정말 투기적인 종목이죠.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꽤 상승을 보였다가 금요일 오후에 급락이 나오더니 이 월요일 아시아 세션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3.8% 갭다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럽 세션에서 추가 하락 나오고 미국 세션 들어서 급락이 나와서 마이너스 9%대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시장 총평합니다. 이번 주는 이 머니웨이브가 조금 가라앉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이 부풀어 있는 콜옵션 위주로 변동성 매도 포지션을 쌓아가질 것 같고요. 다만 이 급락 같은 건 또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풋옵션 레이쇼 스프레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아래쪽도 어느 정도 닫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저는 조금 쉬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혹시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등 나오면 빠르게 손절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